예, 차이나 TV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화면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와 함께 또 중국 주식 이야기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중국의 대형 이벤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예고성으로 얘기는 했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정협을 시작으로 오늘 또 전인대 이래서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양회가 뭔지부터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관전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양회는 정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됐다 할 때 네. 정전. 그러니까 정이 정협. 정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러니까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용어를 기억하기 쉬워야 되니까 양회가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양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전, 그래서 정협,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네. 저는 전인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먼저 정협이 시작되는데 정협은 이제 그 원로 예전엔 자문기구 성격이었습니다. 네. 이게 보통 한 2,2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산당 이외에도 8개 당파, 우리가 중국도 여러 당파가 있거든요. 플러스 그다음 체육계, 문화계 인사가 다 포함이 돼 있죠. 야오밍이라든가 성룡이라는 게 이런 분들도 다 여기에 마와텅, 텐센티에 그쵸.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인대가 이제 우리 국회에 해당되죠. 그래서 법률 제정, 정부 예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하고요. 핵심은 전인대죠. 근데 보통 이게 올해는 특수하게 이제 하루 차이잖아요. 네. 3월 4일, 3월 5일. 그러니까 보통 한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특수한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기간도 짧아지고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회에 대해서 앞으로 들으실 때마다 양회는 정전, 정협, 전인대. 무게 중심이 점점 높아지는 전인대로 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떤 게 먼저 열리는지는 그 정편으로 확 와닿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들려온 소식으로는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까지는 좀 들려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6.1이랑 6.3이랑 6.5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어쨌거나 아예 제시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 정도 얘기 나오는데 이외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우리 주식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 산업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그러니까 3월 10일이죠. 다음 주에 정부 업무 보고를 이제 리커창 총리가 할 텐데 이게 지금 6% 이상을 잡을 것이냐. 근데 이게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구간 성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이다. 두리뭉실하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 기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8%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지방 양회가 1, 2월 달에 했거든요. 네. 거기서 평균을 잡은 게 7%예요. 그럼 그 7%에서 또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또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중국은 보수적으로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6%다. 그래서 이제 6%, 7%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기 부양책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냐. 근데 대충 중국 25조 위안, 4,300조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풀릴 것이냐라는 네.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이야기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미 작년부터 나온 우리가 양신일중이라는 두 개의 신, 네. 그 신형 인프라랑 신형 도시와 거기 그다음에 일중이라는 것은 중대형 인프라 사업들. 그러니까 결국 신형 인프라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우리가 전반적인 신형 인프라,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의 돈이 집중될 것이고 또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대형 인프라, 중국이 계속 해왔던 건설, 수리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기술 자립인데 미국 관계 설정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톤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언급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언급을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부적으로는 다 했을 겁니다. 어디에서? 정협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협이 먼저 갑니다. 네. 네 번째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핫한 게 중국에서 농촌 이슈입니다. 농촌 진흥이기 때문에 작년이 지금 중국이 샤오캉 사회, 중산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년이었고 올해가 이제 공산당 100주년이고 중국 인민들과 약속한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 문제, 즉 농업, 바꿔 말씀드리면 이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아젠다가 매우 클 겁니다. 요즘 중국에 있는 여러 친구들이나 제 여러 가지 주변을 보면 농업 관련 이슈에서 뭘 해보자고 막 연락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 이번 양해를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양회에 네 가지 관전 포인트들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 증시에서는 중국에서 불어오고 있는 그리고 이따금씩 계속 들려오고 있는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양회 기간 동안에 좀 이런 긴축 쪽으로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좀 있기는 합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부분, 긴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제 재정부라든지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여러 수장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측면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긴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은 던진다. 하지만 실제 액션은 그렇게 갈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의 의미는 아직까지 중국 내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게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넘어 흘러간다. 증시로 흐르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이걸 좀 잡아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미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보이다 보니까 중국이 기본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리스크 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또 관련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스탠스를 펼칠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회에 대해서 포인트들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번에 기다리는 순서는 특별히 교수님께서 직접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하고 이제 여러 분들이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라고 하니까 네. 좀 더 쉽게 해주세요. 좀 더 방법론을 알려주세요. 뭐 세금은 어떻게 된 것부터 너무나 갈증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 너무 박수도 많았고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네. 기업 우리가 종목 소개하기 전에 하나 정도만 팁으로 이것만 꼭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할 때 뭐 꿀팁 같은 거 여러 가지로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예. 그래서 중국 오늘 양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 공산당 5단계 정책 프로세스를 이해해라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월별 프로세스를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양해가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5단계인데 1단계가 7, 8월 달에 있는 베이다이 허회의입니다. 베이다이 허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부에서 원로들이 하는 그러니까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핵심 의제를 논의하는 거죠. 이게 7, 8월 달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다음 넘어오면 후반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무슨 뭐 4중전회다, 3중전회다. 그러니까 이게 줄임말인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중회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1중회의, 2중회의를 가는데 1중회의는 중국의 서열 1위부터 7위까지 뽑는 뭐 상무위원들 뽑고 2중전회는 각 장관급 인사. 그러니까 누가 장관이 또 중요하겠죠. 3중전회가 이제 앞으로 5년의 청사진.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이다회에서 진행 핵심 아젠다가 이제 누가 지도자가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전회라는 개념.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그다음에 세 번째가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네. 사실 양회는 12월 달, 그러니까 매년 12월 달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윤곽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는데 이거 플러스 알아둬야 될 게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하고 나면 각 부처별로 뭘 하냐면 연례공작회의라는 걸 합니다. 상무부는 상무부, 재정부는 재정부, 은행감독위원, 감독위원회는 각 거기 아젠다에 맞게끔 다 정책을 냅니다. 보조금 얼마 줄 것인지, 금융통화 이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진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되면 그걸 받아서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지역별 전인대가 열립니다. 각점. 그러니까 우리 지역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관련 사업 이런 부분 아젠다가 여기서 정해지고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3월 양해로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5단계, 5단계 공산당 5단계 정책 프로세스를 좀 일단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지만 내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기조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중국 주식 팁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매번 한 주마다 이런 거 하나는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 투자를 하신다면 이건 캡처 각입니다. 캡처를 해놓으시고 특히 뭐 2번부터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벤트거든요. 3중전회든 4중전회든 그리고 어떤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갈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그런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아셔야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그리고 이게 주식 투자의 모멘텀으로 흘러들어갈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흐름을 딱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코너 속의 코너로 괜찮았습니까? 첫 번째 치고 네.
너무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이거 매주마다 하나씩만 딱 짚어서.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요구를 하시니까 너무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죠. 좀 그림을 프레임을 잡아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겠다. 이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얘기니까 코너가. 그래서 좀 더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많은 투자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이제 한 달 들으니까 감이 좀 잡힌다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벌써 다음 주 코너 속의 코너도 기대가 됩니다. 1회 코너 속의 코너 중국 주식 꿀팁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기업별 트렌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양회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교수님께서는 심천거래소에 있는 종목 이 유망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종목 코드 002로 역시나 시작이 됩니다. 신비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기업 이름만 봐서는 뭐 정보를 가득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AI 음성 인식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도 한 500여 개의 기업과 합작을 하고 있을 만큼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겠죠. 산업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그리고 스마트 교육 쪽으로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중국 베이징 쪽에서는 스마트 교육을 음성인식 교육을 의무로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차이나 모바일이 12% 정도를 보유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월경에 유상증자를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그날 하루 동안 주가가 한 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1천억 위안 클럽에 이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국내 시장과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비 정보의 경우에는 오로지 음성 인식 사업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조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18조 정도가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이 2020년 4분기 기준 5천억 원 정도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작년 대비, 전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보여지고요. 국내에서 어떤 기업과 비교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뭐 코아시아나 가온미디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카카오 하면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톡, 카카오게임즈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성 인식 쪽으로도 점점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내비게이션 또 예를 들면 사실 카카오톡에 헤이 카카오 김영동 앵커에게 선배님 최고라고 보내줘 하면은 그렇게 문자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음성 인식 쪽으로 확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 만큼 40조를 돌파했고요. 매출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전년 대비 4분기는 1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많이 올라갔습니다. 1년 주가 수익률 26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알파벳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팡 주식 중에서 가장 주가 수익이 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사업으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주가 또한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좀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800조 원 정도를 보여지고 있고요. 1년 동안 주가 수익률 10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은 신비 정보였고요. 저는 김다은 앵커한테 선배님 최고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AI 열심히 좀 앞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그래도 김다은 앵커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지난주에 그 종목 코드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 002. 네, 벌써 그거 그걸 보고 봐요. 어느 지수에 편입된지 그러니까 알잖아요. 지난주도 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그래서- 팁을 그대로 네. 활용을 하니까 우리들도 조금 더 접근하는데 그렇죠. 예, 그림이 좀 그려지면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비 정보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중국의 AI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느냐 이것부터 한번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심천 주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복습 효과, 002도 한번 기억하시라는 측면에서 네. 했고요. 그 중국 AI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러니까 중국 AI가 우리가 AI를 이야기할 때 제너럴 AI가 있고 내로 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용은 좀 미국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좁은 내로 AI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거의 탑 정도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럴 AI는 우리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이 거의 탑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AI 특허 관련 것도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1등을 했고 논문도 중국이 이미 미국을 초월했죠. 그러니까 미국 저는 가능한 이런 것들을 보려면 미국 데이터나 유럽 데이터를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앨런 연구소가 이제 자료에 의하면 AI 논문도 가장 많은 게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용된 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AI 중국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AI 홍위병이라는 걸 참 좀 많이 섬뜩하게 생각합니다. 중국 AI의 조기 교육, 그러니까 중국 AI의 지금보다는 미래를 보고 중국이 앞서가고자 제가 쓴 책에서도 그런 말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초중고생 학생 AI 의무 교육 혹시 한국은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죠? 나 아직 애가 이제 이제 2살이라. 한국 초등학교 5, 6학년이 17시간입니다. 의무 시간. 아. 근데 중학교가 한 35시간인데요. 네. 중국은요. 초등학교 6학년 6년 했을 때 최소 68시간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는 뭐 한 68시 중학교는 68시간 이상이죠. 근데 이게 또 지역별로 달라요. 베이징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가 132시간 이상. 그렇습니까? 상하이는 더 많고 의무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입시에도 중국 대학 가오카오 대학 입시에도 지금 AI 반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좀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더 AI는 얘기하면 더 길겠지만 예.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신비정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신비정보 일단은 좀 가장 쉽게 접근하는 종목 시간이니까 네. 이 신비정보라는 이름이 사실 중국에는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 로고가 있으면 한번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회사명을 보면 이 과대 신비라는 회사 이게 나오죠. 여기가 지금 과대 신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중국어로는 뭐 커다 신페이라고 하는데 신비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 끝에 뒤에 잡니다. 신비, 신비입니다. 예, 신비. 그 다음에 정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I입니다. 자, 로고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회사에 iFlyTech이라고 하는데. 네. I가 소문자죠. 예. 플라이가 날다죠. 네. 택은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 CEO가 리칭펑이 만들 때 이 처음에 이 I가 무슨 의미냐면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소문자가 중요한데 인포메이션. 그래서 그러니까 영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로고를. 그리고 나서 이제 중문이 생긴 건데 그 이후로 이제 I가 인포메이션에서 또 나도 과학을 통해 날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iFlyTech이라는 의미가 이제 아까 그래서 신비 정보라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이 보시면 그래서 항상 로고는 I가 소문자로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회사명을 보실 때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에서는 AI 부분에서는 가장 특히 음성 인식 부분에서는 절대 강자죠. 뭐 차차 뭐 또 이 회사에 대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또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신비 정보에 대해서 이제 로고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이 기업의 특징 포인트들 역시 키워드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국가 AI 공공 플랫폼으로 키워드를 정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이야기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정부의 튼튼한 뒷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막강한 정부 지원이 있다. 그럼 부인할 수 없죠. 네. 그다음에 막강한 또 데이터의 파워, 그다음에 미국에 대응할 AI 플랫폼으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키워드에 뭐 여러 가지 소제목을 달 수가 있겠는데 일단 중국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지금 반격하는 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미국에 반격할 기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AI인데 그래서 나온 게 차세대 AI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내부 문구를 보면 2030년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고 AI 중심 국가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3단계 차세대 AI 3단계 전략 목표 5대 중점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혹은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 오픈 이노베이션 즉 그 공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플랫폼 4대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정부가 지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4개를 처음 신청했는데 2017년도에 그래서 4대 제가 플랫폼 중에 하나였다. AI 공공 플랫폼.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영역별 AI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성 AI 부분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신비 정보가 되겠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막강 정부의 지원이 있다라는 부분들. 시진핑이 주석이 가장 극찬한 기업 중에 하나죠. 직접 갔죠 또.
그리고 나서 아까 막강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AI 음성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모든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겠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빅데이터가 지금 약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의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 또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데가 뭐 아우디, 벤츠, 뭐 중국 은행, 뭐 차이나 유니콤 이런 데 다 지금 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강한 정부 지원과 데이터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이걸 잡아봤습니다. 일단 뒷배경은 막강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화면 통해서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대 주주는 누구인데 일대 주주가 누구예요? 아까 좀 말씀 나왔는데 우리 앵커분이 말씀하실 때 못 들으셨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얘기 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 들으셨을 텐데 들으셨을 텐데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일대 주주가 차이나 모바일이죠. 네. 제가 이 두 번째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그러니까 일대 주주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탄탄한 정부 3대 통신사 중 하나가 지금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한 12.2% 정도 되죠.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잠시 설명했지만 올 1월 달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이제 비공개로 이제 이런 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지금 짜보면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이 CEO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CEO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CEO를 분명히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오늘 보는 저는 이제 신비 정부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이플라이텍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리우칭펑이라는 회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우칭펑 이 사람이 중국 우리의 카이스트에 해당되는 과학기술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석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뭐 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 지금 신비정보의 주주, 그러니까 질문 보면 한 10대 주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대 주주가 제일 높은 게 차이나 모바일, 그다음에 지금 류창펑, 거의 관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대 주주가 차지하고 있는 게 한 3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지금 어떠한 지각 변동이 생기느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류창펑 회장이 이제 유상증자를 한 20에서 25억 유안 정도를 지금 하려고 해요. 약 한 4천억에서 4,500억 정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가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반응도 지금 반기는 분위기는 한데 그럼 왜 이렇게 반기느냐라는 얘기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야 이게 차이나 모바일을 넘었으면 나중에 혹은 중국 정부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에 있었던 우리가 알리바바의 케이스 같은 것처럼 차라리 지금 이런 어차피 이 회사가 세 사람이 조그만 쪽방에서 시작해서 창업한 케이스거든요. 네. 199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류창펑 회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직률이 거의 제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앞으로의 된다라면 주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최근의 이슈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지각 변화가 생길지를 좀 우리가 관심 포인트로 좀 봐야 된다. 2008년 상장하고 지금 거의 주가가 20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현재까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그 어느보다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중에 또 두 번째 이슈로서 일대 주주는 누가 될 것이냐를 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 대본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네. 직접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준 거라 네. 예, 두 번째 키워드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그러면 화면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경쟁력과 다양한 매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좀 구체적인 설명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음성 인식 부분 정확도가 95%라고 그러고 이미지 판독도 90%가 넘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MIT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기업 탑 50위를 발표했는데 6위를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간다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이제 혹은 중국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이 경영이나 기술 기술 능력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서 다 성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플라이트의 이 신비 정보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믿음이 강한 거죠. 믿음이 CEO한테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수성가. 뭐 대부분 다 중국은 대부분 자수성가 많긴 하지만 그러게요, 네. 보조금 의존도가 다른 대비해서 낮다 이 회사가. 그다음에 보조금 비중이 거의 뭐 1%밖에 안 되고요. R&D가 전체 부분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번 수익에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AI 대학도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AI 개발자 대회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여러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술 경쟁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매출 영역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오늘 AI 음성 인식으로만 자꾸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매출의 구조를 보면 4대 영역이 있는데, 4대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산업 응용 시스템이 있고, 여기 지금 나오네요. 그죠?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인식,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한 28%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교육 한 20%, IT 엔지니어링, 기타 스마트 사업이 뭐 한 20%. 그러니까 이 4개 영역이 매우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일단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우 골고루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 교육에 좀 더 관점을 좀 보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성장세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2020년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에 70% 정도 성장을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음성 인식은 뭐 오늘 강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좀 더 줄이고 스마트 교육 부분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도 지금 뭐 스마트 법원 그다음에 뭐 보조 기록 같은 그다음에 음성 인수를 가지고 재판도 하고 하는 것들 요런 또 그다음에 그것을 중국 공안부가 범죄 추적도 하는 음성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수익 창출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죠. 또 하나가 이제 하나 더 추가했는데 아까 제가 이직률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톡 옵션을 통해서 몇 번을 했고 기업들의 직원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애널들도 높게 평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처도 다양하다, 산업군이 다양하다라고 강조를 역시 해주셨는데 사실 AI 음성인식이나 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아까 카테고리에서 좀 확장하면 더 이야기할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4가지 중에 있으면 더 확장하면 분야가 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 교육은 지금 앞으로 중국이 정보화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더 이제 어깨에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게요. 성장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예. 주요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모멘텀들 그리고 이 기업의 매력도들까지 경쟁력들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투자 전에 또 유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향후 성장성이나 전망들을 알아야 내가 뭔가 확신을 갖고 더 알아볼 거 아닙니까? 좀 여기에 대한 팁도 좀 일단은 전해주시죠. 주의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구차될 경우 어떠한 이제 시장이나 정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그때마다 제가 수시로 또 방송에서 설명 좀 수시로 AS까지. 드리도록 비하인드 스토리로 계속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투자 성장 가능성은 저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풀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풀트 전략. 풀은 플랫폼. 트는 트랙입니다. 네. 그것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을 제공하는 이 신비 정보만의 이 AI 생태계만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플랫폼을 깔아줬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가 트랙이라는 게 아까 사업 영역을 보셨지만 다양한 이 트랙에서의 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 확장 전략을 보셔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 교육 부분들이 엄청나게 확장이 우리도 좀 그렇지만 특히 중국 정부가 초중고 인터넷 보급률 89%까지 9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지금 깔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교실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양에서 들면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이런 기업들이 다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의료 AI 아까 10억 명에 관련된 그 데이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 정법, 법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가능성. 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스마트 레지던트라 가지고 이 여기서 신비정보에서 만든 이 샤오이라는 이게 스마트 그러니까 의료 로봇이 있습니다. 이게 네. 로봇으로
최초로 이제 중국에서 국가 의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로봇이요? 네. 네. 그 시험을 다 친 거지. 그래서 점수가 거의 통과를 해서 한 평균보다 한 2점 높게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이미 많이 깔려 있긴 해요. 로봇이면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률은 95% 예, 예. 때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강조했다시피 신비 정보만 보지 마시고 신비 정보 깔려 있는 그 생태계, 그 플랫폼에 중국 내 다른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계속 날 수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오늘 참 많은 얘기 했습니다. 중국의 양회 관전 포인트부터 신비 정보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까지 짚어봤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워낙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오늘은 코너를 하나 없앴거든요. 교수님을 위해서. 아, 그래요? 좀 만족하십니까? 아유, 좀 더 준비를 아직도 하실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서 제가 아까 45분까지라고 해서 예. 그래서 대충 좀 줄여서 하긴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들로 그때 더 속도감 있게 많은 정보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